나는 천국을 보았다. 제4편. 입은 알렉산더. 내가 7일간의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의사로서의 신경과학 지식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까지 정확하게 2달이 걸렸다. 다시 뇌과학 분야의 신경외과의사 및 교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 기적이었다. 좀 더 의학 전문 지식으로 얘기하자면 나의 경우에는 뇌가 장기간에 걸쳐 대장균 같은 gram 음성 박테리아에 의해 심각하게 공격을 받고 나서 후유증이 전혀 없는 상태로 완벽하게 회복된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었다. 즉 보고된 사례가 없었다는 것이다. 일단 지식들이 돌아온 후로부터 나는 거의 뇌사 상태에서의 일주일간 경험이 내가 40여 년간 인간의 두뇌와 그리고 우주에 관하여 진짜 무엇이 그 실체를 구성하는지에 대해 배워왔던 모든 지식들이 내가 영혼의 세계에서 느꼈던 사실과 얼마나 모순이 되는지를 알았다. 내가 혼수 상태에 빠졌을 당시 나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연구기관에서 평생을 보낸 속세의 의사였으며 특히 인간의 뇌와 의식 관계를 연구하는 사람이었다. 의식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라는 것이 완전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주장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지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파악하고 있었다. 20세기에 접어들어 1920년대에 양자 물리학이 태동함으로써 과학적으로 물질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게 되었다. 초극대 전자현미경의 발달 덕분에 우리는 좀 더 자세하게 물질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특히 원자 이하의 수준, 즉 미립자 수준에서는 현재의 인간과 인간과 물질 등 모든 사물들의 관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한 덩어리라는 것이다. 즉 원자 이하의 세계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의 모든 객체들이 분리된 세계라고 느끼는 것이 환상이라는 것이다. 극미한 차원의 영역에서는 물리적 우주의 모든 사물들이 서로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어떤 사물도 존재치 않고 실제로도 있지 않고 오로지 에너지의 진동과 파동, 그리고 그의 상호작용들만 존재한다. 이러한 진실들이 이미 명백히 드러났지만 대부분의 우리 인간들은 아직까지도 이러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아무튼 인간의 의식을 배제한 채로 우주의 핵심적인 진실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 입은 알렉산더도 임사체험 전까지는 의식은 물리적 과정의 하나의 부산물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은 아니다. 의식은 매우 실제적일 뿐만 아니라 여타의 현재 지구의 물질적 세상, 물리적 세상보다 더 현실적이라는 사실이다. 아마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의 근본은 의식이다. 이러한 통찰들은 수많은 과학자들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이해의 틀 속으로 통합하지 못했다. 아직까지 많은 과학자들이 통합을 시도했지만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결합시켜 의식을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모든 것의 이론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영혼의 세계는 미지의 세계다. 우주 창조주의 마음세계는 이렇게 오묘하고 신비하다. 지구를 포함한 모든 우주의 물리적 물체들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지만 그 원자는 다시 양성자, 전자,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입자들이다. 아주 작은 미립자들이다. 그런데 아직 물리학자들도 이런 미립자들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솔직히 모른다. 하지만 미립자들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각각의 입자들은 다른 입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가장 깊은 수준에서 볼 때 모든 미립자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나 입은 알렉산더도 사후세계를 경험하기 전에는 이런 현대 물리학의 개념들을 전반적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느꼈었다. 미립자 단위의 물리학은 전혀 내 삶과는 동떨어져 있었다. 그런 이론이 사실일지는 몰라도 나의 일상생활과는 무관했다. 그런데 사후세계에서 내가 직접적으로 이런 사실들을 경험하게 되고 나서부터는 나 입은 알렉산더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내 영혼이 관문 그리고 우주의 중심 근원에 있었을 때 나는 미처 생각지도 못한 상태에서 사실상 과학 분야의 일을 행하고 있었다고 말이다. 내가 우주에서 행한 이 과학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진실하고 정교한 도구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도구가 바로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이다. 의식 그 자체가 각 개개인의 영혼인 것이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의식 그 자체를 그저 물리적 과정의 부산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로 존재치도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 우리 인간의 의식을
연구하고 있는 의학 분야의 신경과학과 심리철학의 리더들 상당수는 이제는 예전의 생각을 접고 의식이라는 것을 달리 생각하고 있다. 아무튼 지난 수십 년간 이 리더들은 의식이 결코 간단하지 않은 문제임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의식에 대해 과학자와 의학자 사이에 관심의 폭이 커졌다. 1996년에 데이비드 차머스가 쓴 의식적인 마음이라는 책에 명확하게 여러 가지 궁금증을 제시하고 있다. 마치 푸엔카레의 정리 등 세계의 수학 분야에 칠 때 난제처럼 말이다. 하기야 지금은 7문제 중에서 푸엔카레 문제만 러시아 수학자 페레만에 의해서 풀렸지만 말이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자. 첫째, 인간의 뇌기능으로부터 어떻게 해서 의식이 발생하는가? 둘째, 의식은 그에 수반되는 행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셋째, 인식된 세상과 실제 세상은 어떤 관계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과학 바깥에 있다고 해서 하찮은 문제는 더욱더 아니다. 이런 문제는 과학의 분야를 초월하고 있는 문제라 여기고, 과학자들은 사실은 내가 모르는 분야이다라고 이실직고하고 영적인 분야로 해결해야 정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무튼 현재의 우리 인간들은 물질 문명만 숭배하는 종족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그 결과 우리 인간은 존재의 핵심을 이루는 깊은 신비, 즉 우리 인간은 의식과의 접촉 능력을 아예 상실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근대 이전의 종교들은 각 종교가 주장하는 서로 다른 세계관을 통해 이 신비한 의식을 잘 인식하고 가까이 하고 있었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물질 세계에 현혹되어 우리 인간의 본연의 영성을 모두 잃어버린 것이다. 21세기 들어서는 첨단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에 우리 인간들이 현혹되어 지구상의 어두운 그늘을 만들어 놓았다. 즉 전쟁, 무차별살인, 자살, 도시의 황폐화, 생태계 혼란, 기후대격변, 경제의 양극화 등 말이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우리 모두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들어 우리 인간 개개인의 성공을 부의 잣대로만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간 본연의 선함이 완전히 말살되었고 오직 돈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온 것이다. 그래서 많은 지구의 인간들이 삶의 의미와 기쁨을 상실했고, 우리의 삶이 존재의 장엄한 체계와 영원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신의 섭리, 즉 진리조차도 모르고 하루하루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울 뿐이다. 요즘 원격 투시, 초능력, 염력, 신통력, 텔레파시, 예지 능력 등 확장된 의식의 현상을 과학계는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나이븐 알렉산더도 사후 체험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과학적인 결과가 진실인 것만 믿고 그 외 다른 현상들을 아예 거짓이라 생각하고 데이터를 검증하는 일조차 거부했었다. 오히려 그런 데이터를 분석해달라고 가져오는 사람조차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일도 허다했었다. 과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그들의 압도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사실을 살펴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진실을 안다고 믿고 있는 격이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실험 결과로 증명된 것만 믿는 과학적 회의론자들은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한 진실을, 이런 영적인 현상들에 대해 좀 더 노력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이븐 알렉산더는 혼수 상태에서의 일주일간의 여정을 통해 이 낮은 수준의 물리적 세계를 떠나 전지전능한 창조주의 거주처인 천국을 방문함으로써 우리 인간의 지식 수준과 경이로운 신이 가진 의식 분야에 대해 너무 간극의 차이가 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식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우주의 신비를 푸는 단초인 것이다. 우주를 정말 깊이 있게 탐구하려면 우리 인간의 의식이 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역할을 밝혀내야 한다. 그래서 현대 양자역학의 대가들인 베르너 하이젠베르그, 볼프강 파울리, 닐스 보어, 에어빈 슈레딩거, 제임스 진스경은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신비주의적인 세계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들은 인간의 의식을 배제한 채로 현실을 설명할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이븐 알렉산더가 저 너머에서 발견한 사실은 우주는 우리 인간이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고 복합적이라는 것과 우리 인간의 의식이야말로 존재하는 모든 것의 기초라는 것이다. 아무튼 내 경험을 특이하게 만들어준 것은 의식이라는 영의 역할이 근본적이라는 사실이다. 이 말은 우리의 의식이 곧 영혼이라는 것이다. 이를테면 나는 이 의식이라는 단어의 실체를 이론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 마치 북극의 강한 바람이 얼굴에 달려들듯이 너무나 직접적이고 압도적인 방식으로 깨달았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의식은 우주 안에서 복잡하게 혼자 빠져나올 수 없는 형식으로 얽혀져 있는 것이다. 결국은 내가 나인 게 아니고 바로 내가 우주다라는 사실이다. 그러니 우리 인간 개개인을 포함한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의 실체들은 우주가 계획했던 대로 행동하는 객체이자 주체인 것이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